안녕하세요. 대박천국 선데이 일부 장민지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의 실적 발표 기대감에 힘입어 조금씩 다시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는 남아있지만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히면서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에서 불어오는 훈풍에 코스닥이 최고점을 또 한 번 재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델타 바이러스까지 많은 분들이 투자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 대박천국 선데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박찬홍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특강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참여하거나 샵 8338로 박찬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핸드폰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대박천국 선데이 일부 박찬홍 파트너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인성 박찬홍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시장의 핵심 트렌드,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T 앞에 TT 이렇게 해서 더블 T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시장의 트렌드를 읽는 사람이 수익의 왕자를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수보다 더욱더 뜨겁게 상승하는 종목과 섹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렇죠. 네, 2차 전지하고 그리고 정책주들 그리고 여름 테마주들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면서 뜨거운 여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이런 뜨거운 열기가 그 다음에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으로 이어지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시도록 하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트렌드를 읽는 자가 수익의 왕자를 거머쥘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책주하고요. 네, 2차 전지, 메타버스, 그 다음에 여러 게임, 엔터 이런 부분의 트렌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G7 정상회담 이후에요. 우리나라,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백신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이 신사업에 있어서 이 G7, 즉 서방 선진국 7개 국가는 우리나라를 중국 대신에 이 수출국가, 즉 제조국가를 만들기로 어느 정도 잠정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캐치를 했는지 2차 전지 섹터 상승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의 이런 상승은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있고요. 두 번째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때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되면서 가장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성장성이 높은 그 섹터가 바로 2차 전지다. 그리고 대형 2차 전지 3사가 있죠. 네,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들 업체는 살짝 주춤하고 있는데 유독 2차 전지 소재 쪽은 왜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나? 네, 그런데 한간에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 대형 3사, 2차 전지 대형 3사 쪽에는 경쟁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 소재 쪽은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 3개국 그리고 유럽의 일부 업체들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은 한정되어 있고요. 이 소재 증설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이 소재 쪽에 오른 종목들 유심히 보시면요. 캐파 증설을 많이 한 즉 캐파 증설에서 생산량을 더욱 확대하는 그런 기업 위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면요. 이 2차 전지 섹터는 언제까지 상승이 가능하냐? 네, 2025년까지 이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침투율로 나타내는데 침투율이 보통 이제 지금은 한 4에서 5%인데 침투율이 10에서 15% 정도까지 되면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멈출 것이다. 즉 앞으로 2차 전지 소재나 2차 전지 섹터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가다가 쉬어가겠죠. 그런 부분에서 중간에 쉴 때 그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는 역할을 저 같은 전문가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으로는 어떤 섹터를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 섹터가 가장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정부 정책이 또 들어갑니다. 10년 동안 41조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했죠. 즉, 정부에서 이 2차전지 섹터에 관련된 투자를 답안지를 드리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지를 줬죠.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한국의 2차전지 소재 업체들 그리고 2차전지 대형 업체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고요. 즉 중국을 배제하면서 거기에 한국이 선택이 되면서 2차전지가 외국인 또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테마 섹터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기차 수요는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과거에 2G폰에서 스마트폰, 3G 폰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이 글로벌 핸드폰, 스마트폰의 순위가 바뀌었거든요. 원래 2G폰 때는 노키아가 1등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삼성, LG, 그 외에 그 모토로라도 있고요. 그런 업체들이었는데 스마트폰 시대로 바뀌면서 삼성과 LG, 애플이었는데 LG는 탈락하고 삼성 그리고 애플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삼성과 애플 양강체제로 굳어졌죠. 네, 이렇게 이 전기차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의 CATL, 우리나라의 LG, 삼성, SK,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그리고 유럽 업체는 아직 멀었습니다. 노스볼트가 폭스바겐하고 손을 잡고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거는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뒤의 일이고요. 지금 당장은 일본, 한, 중, 일 이 세 나라가 2차 전지를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미국에서 우리 한국을 콕 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발적인 외국인의 매수세와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아마 한 2, 3주 동안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짝짓기가 일어났는데요. GM은 LG, 그리고 포드는 SK, 또 하나 스텔란티스는 삼성하고 지금 짝짓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는 파나소닉뿐만 아니라 LG 등 여러 업체들하고 나누어서 골고루 파트너십을 맺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계는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스텔란티스 좀 생소하시죠? 이 스텔란티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엥, 피아트, 이 네 개의 큰 회사, 여기 또 집도 들어갑니다. 집, 집도 들어가는데 이 업체들이 연합체, 합병된 연합체 이름이 스텔란티스입니다. 글로벌 탑 5인데 이 업체가 지금 삼성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또 발표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GM, LG, LG 에너지 솔루션, 포드, SK 이노베이션. 근데 이제 포드는 SK 이노베이션하고 아예 전략적으로 블루오벌 SK라는 합작사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소재 지금 들어가야 되냐? 아니죠. 일단은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고요.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신다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5일선이든 아니면은 11선이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기존의 보유자 분들은 이 섹터, 2차 전지 소재 섹터가 꺾이기 전까지
네, 꺾이기 전까지는 보유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은 그 시그널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네,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전환되면은 그때가 오히려 매도 시점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잠시 뒤에 오픈하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2차 전지 소재주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 방송,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2차 전지 섹터가 많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관들 중에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기금이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멈춘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소재에는 여러 분야가 있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동박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전해질 쪽을 보면은 첨보, 동아기업, 후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마루 업체, 건자재 업체가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 아시다시피 자회사 동아 일렉트로라이트가 전해액을 생산을 합니다. 첨보도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증설 때문에 그렇죠. 증설을 하면서 하반기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는 증권사의 리포트, 증권사의 리포트도 이 종목들의 상승세에 불을 붙여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런 후성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요. 이 상승세가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후성은요, 이 2차 전지 그 소재 쪽 전해질 뿐만 아니라 반도체 특수가스 뿐만 아니라 또 냉매가스까지 다 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또 냉매가스 많이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즘은 2차 전지 소재 쪽만 하는 종목만 볼 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반도체, 2차 전지 소재하면서 OLED 소재 아니면 2차 전지 소재를 만들면서 기타 화학 소재를 만드는 양쪽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도 공략하시는 게 더욱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동박. 원래는 동박 쪽에서는 일진머티리얼스가 1등이었는데 2년 전에 SKC가 동박 업체 1위 업체를 인수하면서 SKC가 동박 1위 업체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솔루스가 솔루스 첨단 소재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사모펀드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TV 방송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안 간다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는 눌림목이었기 때문에 종목이 주춤했죠.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도 그때 당시에 동박뿐만 아니라 OLED 소재 쪽 양쪽으로 둘 다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국내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패널 쪽에 석권을 했죠. 절대 강자입니다. 이쪽에 또 OLED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쪽도 잘 되고 OLED 소재 쪽도 잘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SKC 같은 경우는 동박뿐만 아니라 반도체 세라믹 소재도 SKC에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SKC도 역시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반도체 소재 이렇게 돈을 벌어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동박업체들 일단 살펴봤고요. 자, 양극재. 할 얘기가 많죠.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이들 업체의 지금 주가 상승률은 타 소재보다 굉장히 상승폭이 빠르고 또 상승폭이 깊고 그리고 빠릅니다. 즉 상승세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속도 또한 빠른데 자, 왜 양극재가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2차 전지에서 여러분 2차 전지에서
여기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원가 비중에서 40에서 45%입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양극재 원료가 전고체죠. 그런데 이 양극재 대부분의 중국 업체들이 이 원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현재 4대 사업을 국산화를 하려고 하죠. 네, 그냥 미국 내에서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네, 그리고 2차 전지, 뭐 히토류, 그 외에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는 부분, 미국에서 중요하게 생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양극재 소재나 2차 전지 소재죠. 그런데 이 2차 전지에서 양극재가 유독 이렇게 그 비중이 40에서 45%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 생산량 늘리거나 그렇다면은 실적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겠죠. 결론은 2차 전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쪽에서 캐파 증설이 나오면은 실적과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이슈도 있고요. 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극재 부분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나노신소재, 이녹스가 있습니다. 네, 오타네요. 네, 포스코죠. 자, 그리고 분리막에서는 SKI 테크놀로지죠. 그런데 상장했을 때 SKI 테크놀로지 너무 고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또 최근에는 외국인 기관들로 인해서 이렇게 V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상장할 때는 고평가되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을 쏟아냈다가 다시 또 사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또 숨겨진 얘기가 있습니다. 분리막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서 양극재만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냐?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분리막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 LG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를 장착한 코나아이가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 현대차의 전기차가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분리막에 문제가 있었더라. 그래서 분리막은 2차 전지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SKI 테크놀로지의 역할론이 또 대두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분리막 소재 쪽에서도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캐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렇게 지금 분리막 소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화학 업체들 주가가 급등한 뒤에 천천히 좀 빠지면서 지금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화학 업체들 다시 반등할 때는 2차 전지 소재 쪽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업체들 포기하지 마시고 눌림목 하락이 멈추는 그런 시점을 보시고 다시 재공략하는 시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방송에서 삼형화학을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삼형화학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이 매도 타이밍도 낮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매도 타이밍도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도달로요. 그런데 이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삼형화학은 조금 여러분들 낯설죠. 이게 이제 아주 작은 소형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1,000억 정도 수준의 소형 종목인데 이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이 캐파시터 필름, 캐파시터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가 삼형화학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최근에서 시장의 관심을 이제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2차 전지 소재 쪽을 제가 방송을 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시소 게임입니다. 이 한쪽에서 많이 올라가면은 덜 올랐던 소재 업체들이 또 올라섭니다. 즉 그리고 많이 알려진 종목보다는 그동안 좀 덜 알려졌던 종목들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식하지 마시고요.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마, 그다음에 뭐 전해질 요쪽만 편식하지 마시고 뭐 이 2차 전지 소재도 다양합니다. 그 부품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캐파시터 필름 쪽도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올랐으니까 눌림목 조정을 좀 기다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 잘 듣고 계신가요? 잠시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특강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참여하거나 샵 8338로 박찬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핸드폰으로 시청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의 핵심 트렌드 중에서 일단 유망주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주, 2차 전지, 메타버스, 원자력, 그 다음에 또 숨어 있으니까요. 자,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호가 인성입니다. 인성 박찬홍인데, 그래서 인성 투자비법, 이 투자비법에 지금 저희 이 방송에서, 예전 방송에서 이 정책주나 그리고 테마주들, 그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원자력에서는 일진 파워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매수프레소라는 그런 그 이벤트에서도 일진 파워 얘기했는데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삼영화학도 있었고요. 또 여러 종목들이 또 소개가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순환매 장세에서 테마주들을 어떤 식으로 뽑냐, 그리고 테마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증시가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흐름 속에 있고요.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국내 증시의 흐름을 바꿔놓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의 증시의 흐름을 바꿔놨고, 또 역시 미국 증시의 흐름도 바꿔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인해서 유동성 축소가 조금 미뤄졌습니다. 즉 테이퍼링의 이 기간이, 속도가 조금 늦춰졌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유동성을 축소하는 부분이 조금 미뤄지면서 시장은 좀 더 여유를 갖게 되었고, 그 여유 자금들이 결국에는 이런 테마주들 쪽으로 좀 옮겨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장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고, 또 메이저 수급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흐름이 또 변화가 되었다는 부분, 그 중에서 유동성 부분, 유동성이 조금 더 유지됐던 부분이 우리 증시의 변곡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변곡점에 있는 중에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강하게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정책주들, 테마주들이 움직였는데,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엔터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 또 그 전에 또 게임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과 엔터, 그리고 대선주자들이 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선거 활동을 또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메타버스가 강하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들의 주택 문제가 심각하죠. 2030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 문제입니다. 2030 세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이와 관련돼서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또 최근에 이 열돔 현상이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곳곳이 40도가 넘는 고온에 휩싸였고요. 러시아 하면은 추운 지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러시아의 평균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40도를 육박하는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여름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 이 여름에 에어컨 많이 틀죠. 그러면 또 전기 소비량이 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기 예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력 발전.
자, 스마트 그리드가 등장하고 전력 예비율이 떨어졌다. 그럼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쉬는 것처럼 이제 끝났겠지 했는데 다시 급등하고 끝났겠지 했는데 다시 급등하고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게요. 향후에 이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이 원자력이 또 신재생에너지 테마로 갈아탈 수 있다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글로벌적인 현상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풍력이나 태양광 쪽을 집중하다가 안 되겠다. 앞으로 향후 전기차 시대에서는 전기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광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원자력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에 있으면서 원자력 발전 테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지금은 테마로 움직이지만 이와 관련된 핵심 유망주들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겨놓은 거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왜 이걸 남겨놨냐? 디지털 화폐 지금 현재 내년에 중국이 북경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미국은 디지털 달러를 이제 출시를 할 건데요. 중국이 먼저 쏘아 올렸습니다. 쏘아 올렸지만은 워낙 미국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디지털 원화를 또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전 세계는 디지털 화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최근에 키오스크랑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이제 현금이 필요 없죠. 다들 그냥 전산 속에서 데이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중간 매체가 필요할 거고 단말기나 일단은 스마트폰으로 다 결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중간적으로 결제할 만한 단말기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키오스크 이런 부분도 부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또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테마를 한번 살펴봐 드리는데요. 여러분 지금 매매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꿔놓고 보면 이런 테마나 흐름을 트렌드를 잘 익힌다면은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꽉 잡으신다면은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면서 수익의 왕자 자리를 여러분들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트렌드 테마는 메타버스와 함께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최근에 그동안 게임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고 또 게임 셧다운제 검토, 중국의 판호화가 또 신작 게임 이 모멘텀으로 게임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게임 종목들을 발목을 잡았던 것은 게임 셧다운제,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가 게임주들의 상승에 발목을 잡았고 또 확장성을 떨어뜨린 부분은 또 중국 판호가 중국을 진출하고 싶었는데 중국이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펄 어비스의 검은 사막 판호가 나왔고요. 또 컴투스 서머너즈워도 판호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렇게 잠궈놨던 빗장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매출이 안 나왔던 중국 쪽의 새로운 매출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주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이 가상현실 세계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게임을 여러분들 모바일로 하고 PC 게임으로 하지만 이제 오큘러스 같은 이런 그 3D 입체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실제 현실하고 비슷한 가상현실에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실제 가상현실 게임들이 있는데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게 일반화되면서 게임 산업을 좀 더 성장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주들 어떤 게 있나요? 자,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네오위즈, 펄어비스, 위메이드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오늘 또 카카오 게임즈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죠. 네, 왜 이렇게 강할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떤 그 종목이 하나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실적입니다. 당장 2분기 실적이 아니라 하반기까지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그런 실적을 보여줄 만한 종목들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넷마블 그동안 이렇게 갇혀있는 흐름이었는데 넷마블도 굉장히 앞으로 이 박스권만 돌파해 준다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소형 게임주 중에서는 M게임, 조이시티, 미스터블루, 룽투코리아 이렇게 있고 YJ게임즈,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일단은 제가 이 방송에서 M게임 얘기해 드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덜 오른 종목들 또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 덜 오른 게임주들 그리고 실적이 하반기에 굉장히 레벨업 될 만한 종목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선 주자. 네. 자, 지금 현재 여든 야든 지금 대선 주자가 조만간에 확정이 될 건데요. 아마 테마성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는 정책주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도 뭐 4대강이다 해서 이게 10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이 인물주보다 정치 테마주 중에서 인물주보다는 정책주들이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자, 대선 주자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정책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꼭 확정이 안 돼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력 대선 주자들 네, 몇 명 있죠. 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은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책주들이 움직입니다. 자, 첫 번째로 2030 세대에서 가장 뭘 원하냐. 지금 앞으로 대선은 2030 세대를 잡는 사람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2030 세대가 뭘 필요한지 알아야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이죠. 2030 세대에도 살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랐죠. 네, 감히 살 수가 없고 제3기 신도시도 분양가가 저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대충 24평형대가 알기로는 뭐 4억 6, 7천 요 정도로 알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2030 세대가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일자리와 청년주택 요런 것들의 테마로 연결이 될 수가 있죠. 물론 미리 움직인 섹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덜 오르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섹터나 종목들은 계속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번에 대선은 어디에서 또 열리냐. 대선의 선거운동은 또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또 많이 열릴 겁니다. 자, 최근에 Z세대들은 이 메타버스, 뭐 네이버 제페토 한번 보셨나요? 거기에서 가상 캐릭터를 통해서 사람들을 사귀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 요즘에 이제 걸그룹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블랙핑크고요. 또 보이그룹에서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BTS가 가장 유명하죠. 최근에는 이런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가상 캐릭터로 블랙핑크가 가장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정책주 중에서 원자력 발전 테마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청년주택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책주 중에서 제가 종목을 여러 종목들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이 대림비엔코, 대림비엔코 얘기를 해드렸는데 급등이 나왔었고요. 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아기업은 양쪽으로 얘기해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회사 동아일렉트로라이트에서 2차전지의 전액 그리고 본업인 마루 쪽, 마루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이 건자재 쪽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자재 쪽도 지금 신도시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리고 인테리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건자재 수요 늘어나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온 캠텍. 라이온 캠텍은 지금 인테리어 할 때 여러분들 싱크대
인조 대리석이 깔리지 않습니까? 보통. 네. 그래서 인조 대리석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만들고 점유율 1등 업체 라이온 캠텍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는 오타가 나는데 파세코입니다. 자, 파세코는 작년에 그리고 올 초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 이유는 창문형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을 파세코가 선점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구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는 천장에 에어컨을 설치하지만 구축 아파트의 끝자리는 보통 이제 창문형 에어컨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세코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파세코가 그쪽 창문형 에어컨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OEM, ODM으로 이 내장형 가전제품을 또 OEM, ODM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즉 공공주택이나 뭐 청년주택 이런 거를 확대할 때 당연히 수혜를 입겠죠. 인테리어 가전제품이 들어가니까요. 네,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LX 하우스, LG 하우스가 LX 하우스로 사명이 변경됐고요. 그리고 리바트는 지금 가구 쪽에서 굉장히 요즘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리바트가 책상이나 옷장만 파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이 집콕 방콕으로 인해서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집을 이사하려고 했는데 세금 부담 때문에 이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 리바트가 굉장히 시장의 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이 청년주택 리모델링 관련주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런 종목들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있으니까 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강의를 통해서 매수 시점, 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꼭 봐야 될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주 중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앞으로 전기차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중국이 소리 소문 없이 원자력 발전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자력 발전은 원천 기술을 미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뺏길 수가 없죠. 그러면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그 원천 기술을 토대로 해서 시공 능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입니다. 네, 물론 이제 4년 동안 탈원전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이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이 인재들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해외 진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폭염. 네, 지금 엄청나게 덥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예비율이 어떻습니까?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9%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전력 예비율을 앞으로 충당을 하려면 원자력 발전을 더 지어야 됩니다. 네, 전력 한계치에 지금 도달했고요. 또 한 가지, 지금같이 폭염이 있는데 원자력 발전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차 시대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끔찍합니다. 잘못하면은 블랙아웃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전기차 시대까지 아우르는 테마가 결국은 원자력 발전이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올라갈 때, 급등할 때 관심을 가지시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소강 상태, 눌림목일 때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 눌림목을 잘 잡는 전문가가 바로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나 스토리는 제가 또 다른 방송이나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차 시대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급증한다. 자,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네, 뭐가 있을까요? 네, 두산중공업, 한전 KPS, 한전기술 이렇게 있고요. 또 일진파워가 있습니다. 일진파워는 방송에서 얘기한 뒤에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많이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 움직이면 더디지만은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이 한국전력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메타버스. 네, 여러분들 방송, 이 한국경제TV를 보면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메타버스는 지금 Z세대의 놀이터입니다. 네, 그리고 대선주자의 선거 활동을 하는 기회의 장소가 될 수가 있고요. 이 메타라는 뜻은 초월한다 그런 뜻이고요. 유니버스,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초월한 우주, 우주를 뜻해서 이 합쳐진 게 바로 메타버스인데 우주만큼 사이버 세상은 넓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게 그냥 보는 정도였는데 앞으로 이 메타버스는 소통까지 겸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싸이월드 기억하시죠? 네, 싸이월드는 그냥 그 안에서 제가 아기자기 꾸며놓고 홈페이지, 미니 홈페이지 보여주었는데 이제 이 메타버스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이 가상현실 쪽으로 놀러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가상현실에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 그것을 또 꾸미려면은 또 돈이 들어가겠죠. 즉,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메타버스가 왜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갖냐? 이게 그 암호화폐 폭락 이후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시장은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는 조금 밑으로 암호화폐는 치우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디지털 화폐는 띄우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암호화폐 쪽에 투자했던 많은 자금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엔터, 게임, 정책 이런 것들로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열권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 측면에서는 계속 보셔야 되고 지금 만약에 단기 이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 살짝 눌림목이 있을 때 이때는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알체라,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 있죠. 최근에는 이 자이언트 스텝하고 위즈윅 스튜디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두 종목이 왜 많이 올랐냐? 이익의 가시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알체라나 그 외의 종목들은 이게 돈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앞으로 메타버스가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줄 거라고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당장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즈윅 스튜디오하고 자이언트 스텝은 VFX를 통해서 VFX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많이 올랐고요. 게임주들도 역시 돈 벌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내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섹터가 게임, 그 다음에 드라마, 미디어 콘텐츠 이쪽이 또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게임주들에 대해서 이 잠시 뒤에 공개방송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주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엔터주들 중에서 BTS와 춤을 자, 우리나라 K-팝이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J-팝이 있었는데 J-팝을 우리 이 K-팝이 눌러버렸죠. 요즘에는 C-팝, 차이나 팝이라고 해서 C-팝까지 나왔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 K-팝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이 BTS가 굉장히 지금 애국자예요. 이 BTS가 지금 K-팝에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BTS의 버터가 7주 연속 1등을 했고 후속 신곡인 퍼미션 투 댄스가 바로 이어서 1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 주가도 견조하게 있는데요. 일단 하이브는 BTS 쪽에 조금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위버스 샵이라고 해서 이 글로벌 아티스트들하고 만날 수 있는 이 플랫폼, 소통의 플랫폼을 위버스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버스 쪽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내 K-팝이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 코로나 끝나고 가장 방문하고 싶은 1위 국가가 코리아, 바로 한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엔터주들은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만 끝나면은 이 오프라인 콘서트나 팬 사인회를 해서 굉장히 많은 시너지와 또 실적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는 엔터주가 되지 않을까. 그 중에 분명히 대장은 있습니다. 네, 다음번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더운데 불타는 여름. 네, 오늘 여름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는 짧고 뜨거운 여름이 진행되면서 폭염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이저 수급이 또 집중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폭염 속에 전력 사용량이 최대치로 올라가면서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에어컨 선풍기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 선풍기 관련된 이런 가전제품 관련주들은 여기에 쭉 있고요. SCD, 파세코, 위닉스, 오텍, 신일전자,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는 옴니시스템, 스맥, 피에스텍, 누리플렉스, 한전산업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 그 다음에 여러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앞으로 많습니다. 많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제가 이 방송은 여기까지 하지만요. 잠시 뒤에 바로 이어서 이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앞으로 상승 가능한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핵심 유망주가 될 종목들을 제가 자세히 이 방송 이후에 온라인 공개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는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를 콕 집어주는 남자, 박찬홍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찬홍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혹시 방송이 짧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했는데요. 박찬홍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또는 샵 8338번으로 박찬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핸드폰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특강을 통해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 우리 시장은 더 강한 상승세 보이길 기대해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